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전공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합격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사례보다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미리 살펴봐야 되는 요소와 더불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정확히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AI 전문가와 관련 있는 전공 혹은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궁금해하는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 학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커리큘럼은 2020년 기준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교과목 이수 체계도입니다. 물리학 및 실험, 미분 적분학, 선형 대수, 미분 방정식, 이상구조, 확률 및 랜덤 변수를 전공 기초 과목으로 갖고 있고요. 웹파이썬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프로그래밍의 구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간혹 전공 기초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의 차이를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요리에 비교를 해보자면 전공 기초 과목은 요리 재료를 그리고 전공 필수 과목은 요리법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기초 과목과 전공 필수 과목을 통해서 요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인 이후에 컴퓨터 공학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인 이후에 공통 선택 과목들 중에서 자신의 진로 분야에 적합한 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자신만의 요리, 진로에 비교를 해보자면 보안 전문가나 네트워킹 전문가 등의 이런 요리를 만들어낸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은 컴퓨터 공학과와 같은 단과대학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과의 트랙별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들이 세로라서 살펴보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컴퓨터 공학과와 마찬가지로 미분 적분학, 선형 대수, 미분 방정식, 그리고 확률 및 랜덤 변수, 이상 구조, 물리학 및 실험이를 전공 기초 과목으로 두고 있으며 전공 필수 과목에서도 꽤 많은 과목들이 겹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커리큘럼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컴퓨터 공학과에는 보안에 대한 과목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과목까지 폭넓게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공학과에는 각 트랙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과목,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에는 로봇 센서 데이터 처리 등의 과목들이 중심적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커리큘럼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석소장이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두 전공의 근본적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 공학은 커리큘럼상 과목 이름도 많이 다르고 아예 다른 전공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데, 기존까지는 컴퓨터공학과로 구분되어 있던 하나의 전공이 소프트웨어라는 별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진 배경에는 두 가지의 환경적 요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학습과 통계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이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좋아진 하드웨어의 성능에 힘입어서 새로운 학문 분야로 연구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전 세계적 상황에 맞춰서 대한민국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2015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허약한 몸,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로 빌빌거리면서 컴퓨터공학 안에서 반강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던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새로운 몸,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로 갈아치우면서 컴퓨터공학 밖으로 튀어나온 바람에 대한민국의 대학들 역시 컴퓨터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별개로 떼어내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여기서 석소장이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희대학교처럼 컴퓨터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별개로 떼어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들도 있는 반면에 성균관 대학교처럼 기존의 컴퓨터공학과를 아예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바꿔버린 대학교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석소장이 해당 요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 없으면 그냥 소프트웨어 학과로 지원을 해버리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부 단위 커리큘럼이 정확히 어떠한 방향성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여러분이 강조해야 되는 역량을 잘못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이 경희대학교처럼 트랙 포맷의 특성화형 커리큘럼인지 아니면 성균관 대학교처럼 대학원 진학과 연계된 기초 역량 강화형 커리큘럼인지를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하게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며 라고 자소서를 복붙을 했다가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원 당위성을 알아서
맞추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공학과의 이런 정체성의 차이,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석소장의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요소는 3가지 정도로 집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인공지능 자체 기술의 발전에 있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새로운 적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어느 정도라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을 증명해줄 수 있는 탐구 사례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전문성과 활용 가능성 중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석소장의 경험상 인공지능을 중심 소재로 삼은 학생들의 사례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정한 목표, 예를 들면 딥러닝을 통한 암진단, 아니면 자율비행 시스템을 통한 비행기 연료 절감 등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온 학생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특정한 목표 없이 광범위한 인공지능 관련 탐구 활동을 경험한 학생입니다. 전자의 학생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관심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면, 후자의 학생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관심을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석소장은 당연하게도 전자의 방향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인공지능의 가치는 인공지능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이끌어내는 결과에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지도 학습 방법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학부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떠들어대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는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석소장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구동 원리 파악 플러스 이에 근거한 확실한 목적성이 보이는 목표의 조합인 전자의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인공지능이 흥미로워서 인공지능 관련 전공을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답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며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예상과 다르게 이 후자의 학생들도 몇 가지 요소만 잘 지켜서 어필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는 합니다. 바로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포인트와 인공지능의 구동 원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자의 학생들보다 인공지능 원리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목적성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다양한 탐구 경험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당연하게도 부족한 인공지능을 공부할 수 있는 수학적 학업 역량은 기초전제로 들어간다는 점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석소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공학은 보안부터 인공지능까지 컴퓨터 논리의 구조적 설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전공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은 인공지능 등의 특정한 방법이나 혹은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현장과 학문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성향이 전자의 학생과 후자의 학생 중에 어떠한 부분에 속하는지를,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을 해본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대학교와 전공을 꼭 찾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석소장이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커리큘럼의 정체성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특성에 따른 여러분의 목표를 확실하게 어필하지 못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